기다리고 기다리던 슈퍼맨이 돌아왔습니다. 제임스 건의 슈퍼맨에 대한 기대 반, 염려 반, 반반 치킨 같은 마음으로 극장을 찾았고 슈퍼맨 영화 시작부터 오리지널 테마곡을 편곡한 음악이 흐르며 가슴이 벅차오르더니 영화 끝까지 훈훈한 감성을 남겨준 2025년 제임스 건의 슈퍼맨. Hey buddy, eyes up here. 진심 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극장에서 2번 보고 왔습니다. 아, 영화 아직 안 보셨다고요? 빨리 보고 오세요. 스포일러 리뷰가 시작될 거니까요. 129분짜리 영화라는 걸 인지 못할 정도로 푹 빠져서 관람했습니다. 일단 보고 오세요. 그럼 스포일러 리뷰 시작합니다. 좋았어. Superman. The most powerful being on planet Earth. 이번 제임스 건의 슈퍼맨은 오래도록 대중에게 사랑받아온 슈퍼맨의 서사를 짧은 몇 문장으로 끝내버립니다. We finally meet. Now, as planned. 이미 지구에는 메타 휴먼이 존재하며 30년 전에 크립톤에서 지구로 도착한 아기 카렐은 인간 부모의 손에 자라 성인이 되어 자신의 출신을 밝히고 메타 휴먼 최강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보라비아와 미국이 동맹 국가임에도 보라비아의 나한푸르 점령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적 분쟁에 개입하게 되죠. 보라비아의 대통령 바실에게 경고하여 나한푸르에 대한 침공이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스스로 보라비아의 망치라고 소개한 울트라맨이 등장하며 슈퍼맨에게 첫 패배를 안깁니다. 이때 쓰러진 슈퍼맨을 구해준 인물이 아니라 개였죠. 바로 크립토. 크립토는 슈퍼맨의 사이드킥으로서 개 귀여운 활약을 보여줍니다. 물론 저스티스 갱이라는 그린 랜턴과 미스터 테레픽, 호크걸도 등장하죠. 제임스 건의 슈퍼맨이 좋았던 건 그동안 DC는 무겁고 어두워야만 했던 무게감을 던져버리고 유쾌함과 따뜻함, 거기에 인간미를 더해줬다는 점입니다. 무게감을 던져버렸다고 해서 이 영화의 메시지가 빈약하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제임스 건의 특유의 위트가 섞이며 그 속에 진중한 메시지를 관객들이 편하게 받아들이게 해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임스 건의 슈퍼맨은 잭 스나이더의 슈퍼맨과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잭 스나이더의 슈퍼맨이 초월적 신으로 추앙받았다면 제임스 건의 슈퍼맨은 핫도그 가게에서 핫도그 몇 개 얻어먹을 정도로 친근한 동네형 삼촌 같은 존재로 비춰집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Hey, quit messing around. I'm not messing around. I'm doing important stuff. 지금도 개인적으로 최고의 슈퍼맨은 리처드 도너 감독의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입니다. 그를 아는 세대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데일리 플래닛 기자로서 평범하고 실수 많은 클라크 켄트라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반면에 사람들을 구할 때는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초인적인 슈퍼맨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진짜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두 인물을 오고 가는 크리스토퍼 리브 연기는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밝고 재밌고 때로는 진지한 그의 모습을 이번 제임스 건 슈퍼맨에서 만나볼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큰 감동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젊은 슈퍼맨을 연기한 데이비드 코런 스웨트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크리스토퍼 리브를 이을 멋진 슈퍼맨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슈퍼맨 리턴즈에서 브랜든 라우스가 크리스토퍼 리브와 닮아서 더 좋아하긴 합니다. 중요한 건 제임스 건의 슈퍼맨은 기존 DC 히어로의 틀에 박힌 공식을 싹 잘라내버리고 서론을 짧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영화에 몰입시킨다는 점입니다. 거기다 어둡고 칙칙하고 맨날 비오는 날에 싸우는 구태한 부분들을 걷어내고 밝은 영상미를 강조하며 슈퍼맨의 밝은 미소, 푸른 하늘, 맑은 날씨를 영화 내내 보여줍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처럼 팀워크와 캐릭터성을 잘 살려 슈퍼맨과 저스티스 갱의 호흡, 크립토의 귀여움을 통해 슈퍼맨 원맨쇼의 심심함도 보충해 줍니다. You have a dog?
특히 크립토가 반가워서 거칠게 장난치는 이유가 영화 말미에 밝혀지는데요. 바로 슈퍼맨의 사촌 슈퍼걸 때문입니다. 슈퍼걸 배우는 하우스 오브 드래곤으로도 이름을 알린 밀리 엘콕이 맡았습니다. 크립토가 거칠게 슈퍼걸에게 장난을 치자 그걸 다 받아주니 걔가 버릇이 없다는 식으로 슈퍼맨이 우려 섞인 말을 내뱉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로 슈퍼걸 단독 영화가 개봉될 것이고 슈퍼맨과 슈퍼걸의 콤비 플레이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우스 오브 드래곤 때 이미지와 달리 슈퍼걸로서 너무나 잘 어울려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With a healthy dose of yellow sun, we'll have you up and at 'em in no time. 또한 저스티스 갱에서 미스터 테레픽이 등장하는데요. 음색부터 렉스 루터의 부대를 춤추듯 처리하는 몸놀림까지 정말 매력적인 unbelievable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슈퍼맨이 주머니 우주라 불리는 감옥에서 빠져나오기까지 하죠. 결국 슈퍼맨의 원맨쇼로 지구를 지키는 것보다는 조력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듯 이들의 조합은 정말 꿀 조합인 셈입니다. 기존 슈퍼맨 시리즈와 달리 렉스 루터도 꽃미남 배우 니콜라스 홀트가 맡았죠. 빡빡이어도 그의 멋짐은 더욱 빛이 납니다. 빡빡이어서가 아니라 악당이 악당스럽게 보이는 클리셰도 집어 던져버립니다. 잘생기고 천재적인 두뇌에 섹시한 눈빛까지 갖춰놔서 악당이지만 미워할 수 없게 만들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바로 슈퍼맨을 두들겨 팬 보라비아의 망치 울트라맨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슈퍼맨의 클론이라는 점이죠. 이건 역시 슈퍼맨의 머리카락 DNA를 통해 만들어진 클론이라는 공식은 동일하지만 진부한 서사를 덜어내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짧고 굵게 울트라맨의 정체를 밝힙니다. Ready? Let's do it, Cronkite. Recently, you've come under a lot of fire for what some it's a might. lot of fire, It's a lot. 만약 잭 스나이더가 울트라맨의 저스티스 갱까지 녹여낸 슈퍼맨을 새로 제작했다면 한 4시간짜리 영화가 됐을 겁니다. 거의 기적이 차고 봐야 되죠. 이런 점에서 제임스 건이 센스 있게 영화의 흐름을 끊지 않고 새 빌런을 잘 녹여냈다고 봅니다.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영화 초반부에 슈퍼맨의 어릴 적 서사와 데일리 플래닛에 입사하게 된 과정 같은 거 없이 바로 로이스 레인과 연인인 클라크 켄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평범한 연인들처럼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Are you being serious right now? You'd let me interview you as Superman. Today, the Secretary of Defense said he was going to look into your actions. My actions? I stopped a war. Did you consult with the president? 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슈퍼맨이 두들겨 맞고 쓰러지고 패배하고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는 인간미를 보여줍니다. I would question myself in the same situation and consider the consequences. People were going to die! 신적인 존재가 아닌 슈퍼맨도 여느 인간과 다를 것 없이 슬픔과 두려움, 실패를 경험하며 다시 일어서는 존재라는 걸 부각시키죠. 거기다 슈퍼맨이 강아지부터 어린아이를 구하는 장면이 특별히 부각되는데 지구를 구하는 위대한 존재라는 슬로건보다는 반려견이나 어린아이처럼 가장 여리고 약한 존재를 지키려는 이웃집 아저씨, 어른으로서의 슈퍼맨을 묘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감동인 게 아이는 어른들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이기 때문이죠. 렉스 루터 때문에 주머니 우주에 문제가 생기며 지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때에도 많은 시민들이 아이부터 챙기고 소방관이 아이를 안고 뛰는 모습, 강아지를 데리고 차에 탑승하는 장면들, 어른인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와 보호, 반려견 같은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따뜻함이 담긴 영화입니다. 물론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는 큰 반려견은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긴 하지만요. 심지어 미스터 테레픽이 슈퍼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크립토를 데려왔다니까 사색이 된 표정으로 더럽게 무서운 겐 왜 데려왔어? 라고 묻자 크립토를 집에 혼자 두면 부모님 농장의 소를 다 죽일 것 같아서 데려왔다고 하죠. 진짜 더럽게 무서운 게 이거 확신합니다. 또한 잭 스나이더의 슈퍼맨과 달리 제임스 건의 슈퍼맨에서 켄트 부부는 시골에서 도시로 취업한 아들을 늘 걱정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슈퍼히어로를 키워낸 위대한 부모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자식 걱정하는 현실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영화적인 멋진 대사도 없이 좌절하고 실패하는 아들 클라크 켄트를 평범한 말로 위로해주기도 합니다. Your choices, your actions, that's what makes you who you are.
클라크 켄트가 처음부터 슈퍼맨 같은 위대한 존재로 키워진 게 아니라 보통 아이들처럼 부모의 사랑 속에서 걷고 뛰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한 인간으로서 자랐다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나중에 로이스가 크립토나이트 중독으로 쓰러진 슈퍼맨을 켄트 부부 집에 데려왔을 때 10대 사춘기 시절 클라크의 추억이 담긴 방을 보게 됩니다. 슈퍼맨과 연애하며 자신은 초라한 인간이고 그는 처음부터 위대한 영웅인 줄 알았는데 자신과 똑같이 대중음악 좋아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K-팝 좋아하는 사춘기 시골 소년과 다름없었다는 걸 발견하죠. 이게 참 좋습니다. 제임스 건은 장황하게 슈퍼맨의 탄생부터 히어로가 되기까지 서사를 길고 지루하게 끌고 가지 않고 영화 중간중간에 슈퍼맨의 과거를 녹여내요. 아, 슈퍼맨이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이렇게 자라왔구나 하고 관객에게 자연스레 상상하게 만들어주죠. 거기다 SNS를 통해 하루아침에 국민적 영웅 슈퍼맨이 인간을 지배하려는 악당이라고 거짓 선동하는 요즘 현대의 모습도 잘 보여줍니다. 거짓 정보와 선동, 댓글 부대로 국민을 그루밍하는 대중매체와 SNS의 위험성도 경고하는 듯하죠. 결론적으로 1970년대와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이 있다면 2000년대 이후의 슈퍼맨이라면 이랬을 것이라는 제임스 건의 상상력이 시대에 맞게 잘 각색된 영화입니다. Superman. He's not a man. He's an it. 제임스 건은 이 영화를 통해 우리가 슈퍼맨을 사랑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화에 감동받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슈퍼맨의 초월적인 힘만을 강조하는 구태함을 벗어나 인간 사회에 녹아들며 이웃과 평범하게 관계를 맺고 연인과의 관계도 실패하는 영웅으로서도 실패하는, 하지만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 눈물을 흘리고 다시 일어서며 성장하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 그것이 슈퍼맨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임을 밝히는 제임스 건의 슈퍼맨 최고입니다. Somehow become the focal point of the entire world's conversation. 저는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이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번 슈퍼맨을 어떻게 보셨나요? 다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았어, 전차려면 땡큐. 구독 옆에 종모양을 눌러서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